가짜 뉴스, 정부는 물론 여당도 최근 들어서 이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을 만큼 최근 들어서 이 가짜 뉴스 문제가 심각합니다. 문제는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예고를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 뉴스가 생산이 됩니다. 끊이질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이 두 사람 정말 가짜 뉴스로 얽힌, 물론 한쪽에서는 가짜 뉴스가 아니라고 합니다만 이 두 사람의 질긴 악연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김어준 씨나 황운하 의원과 같은 직업적인 음모론자들이 이런 이국민적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 장사를 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짜뉴스 퍼뜨린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묻는 풍토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사 사표내야 장관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요즘도 검찰 내부망에 접속한다는 보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검사들이 한동훈으로 그 되어 있는 아이디가 뜬다는 거죠. 예. 원래 이거는 검찰 구성원 사이에만 이용하기로 되어 있는 건 자기 검찰 아니에요 이제. 아직도 본인을 검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자, 법무부가 김어준 씨에게 법적 조치를 예고한 게 이렇게 불과 며칠 전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또 가짜뉴스 논란이 또 생겼어요. 맞습니다. 유튜브 방송인 김어준 씨가 자신의 방송에서 한 장관이 현직 검사가 아님에도 검찰 구성원만 이용할 수 있는 이프로스라고 하죠. 이 내부망 메신저에 접속을 했고 예. 아직도 본인을 검사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곧바로 반박에 나섰는데요. 한동훈 장관은 일체 검찰 통신망을 통해 보고받지 않고 있다면서 마치 장관이 검사로부터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지시하는 것처럼 악의적인 의도로 국민을 속이려는 억지 허위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이프로스의 과거의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은요. 이 이프로스를 통해서 직접 검색을 하거나 살펴본 사람도 있고 이메일도 보냈다 이런 게 또 드러났어요. 그리고 원래 논란이 됐던 이 해당 기사에도 사실 이 법무부 장관은 그런 걸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뉘앙스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취재만 조금만 했으면 이게 어떤 문제인지 알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그 역대 법무부 장관이 이프로스에 검색한 것이 굉장히 크게 기사도 많이 났었어요. 강금실 장관 같은 경우는 검사들 전원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취임 4개월 만에 자신이 검사에 대한 생각을 바뀌었다라고 이메일을 보냈고 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서지현 검사 아시죠? 왜 성폭행 사건,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예. 자기가 직접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이프로스 메일을 받았다라고 그걸 공개까지 했어요. 그렇다면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김어준 씨가 계속 등장을 해요. 계속 등장을 하는 시점이 혹시나 민주당의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시점. 그래서 이것을 뭐 중도나 혹은 보수 유권자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라든지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결집시키는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자기 지지자들 또는 강성 지지층에게 보내는 어떤 메시지다. 이것을 뭐 이렇게 사실 여부를 떠나는, 사실 여부를 이렇게 논하는 그런 어떤 목적이 아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게다가 이 논란은요, 얼마 전에 있었던 법무부가 제출한 그 영수증에서도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법적 조치를 예고했었는데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 나와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수증 상황부터 보시죠. 받은 자료 중에 영수증의 경우에는 한 61% 정도가 백지처럼 식별이 안 되는 상태로 카피돼서 왔다는 거예요. 영수증 원본을 보관하다 보면은 잉크가 휘발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가필해서 제출하면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공직자들이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면 되는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무슨 뭐 어디 놀러 가서 골프 치고 요트 타고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헛소리죠. 모든 영수증의 특정 부위가 그것만 날아간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일부러 종이로 가리고 복사를 한 거예요. 국회에 나와서 일국의 장관이 되도 않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 서재현 위원장님, 예. 한쪽은 지금 거짓말하는 거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또 그러면 가만 안 놔두겠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저도 그가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이 영수증 휘발유가 날려가서 잉크가 그런 발언은 좀 저는 부적절했다. 그리고 뭐 취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왜 가렸는지 확인하고 차후에 특수활동비가 1억이 아니고 세금 170억인데 그게 가려진 거예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시절 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물어보는데 잉크가 날아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건 부적절하고 김원준 씨가 얘기하는 것은 뭐 이프로스 내부망의 정보를 취득했느냐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법무부 장관은 법칙상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서 검사와 이렇게 수사에 대해 지휘나 보고를 받지 않게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을 문제 삼는 겁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런 가짜 뉴스는 정말 대한민국에 없어져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 건 또 남편이 어떻게 부인을 폭행합니까? 그리고 2021년 10월 달에는요. 장영하 변호사라고 왜 그 박철미 깡패 있지 않습니까? 진짜 깡패. 이분이 돈다발 이 부분을 렌터카 업체에서 벌은 것을 이재명 대표에게 전달했고 목소까지 건다고 해서 김용파 국회의원께서요. 2021년 10월에 경기도 국감에서 틀었습니다. 그것을. 예. 근데 2022년 10월에 그게 진실이 아닌데 검찰이 그때 어떤 이야기했냐면 이분 장영하 변호사와 김용학 국회의원은 이것이 진실로 알고 있었다. 그래서 검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거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 진짜 요청하는데 본인이 청담동 술자리 술을 안 마셨는데 마신 것도 억울해하고 정말 노래도 안 불렀는데 노래 불렀다고 의뢰하시잖아요. 이재명 대표 입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깡패한테 돈을 받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짜 뉴스는 여야 없이 무조건 척결돼야 된다고 좀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때 깡패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예. 그때 돈 받은 사건을 한동훈 장관이 수사를 했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수사한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어떻게 지금 검찰이 작년에 의도되지 않고 진실로 믿었기 때문에 문제 삼지 않은 겁니다. 검찰이. 예. 그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은요. 이 정도 하다가 한쪽에서 법적 조치하면은 조금 수그러들만 한데 법적 조치했는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의도일까요? 지금의 상황은. 정치적인 의도죠, 뭐. 그건 글쎄요. 저는 뭐 언론으로서는 뭐 김어준 씨가 언론이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언론이라면 그 진실 확인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뭐든지 또 비판적으로 접근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 문제는 김어준 씨는 모든 것을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저게 그 자기가 보지도 않았는데 가리고 복사를 한 거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걸 자기가 보셨나요? 너무 저렇게. 근데 저분이 저러는 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태원 참사가 터졌을 때 뭐 그 이전의 정권은 일방통행을 시켜서 사고가 안 났었는데 이 정권만 일방통행을 안 시켜서 사고가 났다라고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월호, 천안함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월호를 무슨 뭐 그 고의로 침몰을 시켰다느니 뭐 다른 것과 충돌해서 했다느니 뭐 온갖 얘기들을 하셨고 천안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수없이 많은 허위 사실을 얘기해 놓고도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거나 반성을 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분이 얘기하시는 것은 뭐 나중에 나한테 소송이 들어오든 뭐든 간에 나는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그 개딸을 비롯한 많은 분들에게 지지를 얻고 그걸로 인해서 뭐 금전적 수익도 올리고 뭐 이런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